지금 회생법원은 서울, 수원, 부산에 있죠. 이 회생법원의 실무와 일부 지방법원의 실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회의를 했다는 건 어떻게 한번 좀 개선해 보겠다, 이런 내용 아닐까요? 예,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얼마 전에 그 도산법관 회의가 열렸거든요. 근데 거기 도산법관 회의에서 나온 개인회생이 바뀔 수도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2026년도에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한번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고민에 들어갔으니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에 어떤 것들이 논의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25년 11월 19일 날 여러분들 전국 회생파산 사건 담당 법관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도산 법관회의를 진행했어요. 이제 어떤 것들이 핵심 쟁점이었냐면, 이제 그 쟁점들이 뭐냐면, 기존에 제가 한 번씩 영상에 올려드렸던 실무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그 회의 내용이 됐거든요. 주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금 회생법원은 서울, 수원, 부산에 있죠. 이 회생법원의 실무와 일부 지방법원의 실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회의를 했다는 건 어떻게 한번 좀 개선해 보겠다, 이런 내용 아닐까요? 그래서 2026년도에는 아마 이쪽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크게 이제 4가지가 논의가 됐거든요. 물론 그 외에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, 이제 크게 이제 맥락은 4개인데, 그 주식 코인 등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시킬까 말까에 대한 문제하고,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나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냐. 여러분들 청산가치라는 건 내 개인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말고 또 추가로 인정해주는 추가 생계비의 인정 기준이 불균형하다, 전국적으로 다. 그 다음에 채무 전체액의 변제율 얼마 몇 % 맞춰라 하는 법원의 강제적인 변제율에 대한 강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것도 기준이 없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문제예요. 이거는 결국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실무의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. 우선 여러분들 청산가치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, 청산한 가치예요. 내 개인 재산을 청산, 매각해서 현금화 시켰을 때 그 가치거든요. 이걸 청산가치라고 해요. 근데 청산가치는 왜 개인회생에서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, 여러분들 내가 개인 재산이 있다면 소득의 문제가 이제 안 됩니다. 내가 얼마의 개인 재산, 이걸 청산가치라고 부른다 했잖아요. 이 개인 재산이 있으면 이것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어요. 이게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이 됩니다. 이거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어떤 A라는 사람의 모든 채무가 1억이 있었어요. A라는 사람의 개인 재산이 7천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에서 내 한 달 최저생계비 공제가,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이 A라는 사람은 3년이나 5년 동안 개인 재산인 7천만 원보다는 더 많이 갚아줘야 개인회생이 여러분들 결정을 받아들여 줍니다, 재판부.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쟁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된지 조금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주식 코인 등의 손실을 내 개인 재산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예요, 여러분들. 3년 전부터 젊은 2030들이 주식코인에 엄청나게 손실을 봐서, 예전에는 전국법원이 이 손실 금액을 전부 다 청산가치, 손실 금액을 개인 재산으로 잡았어요. 그런데 3년 전부터 워낙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코인 손실금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회생을 아예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, 이 젊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코인 손실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고, 그 이후에 수원, 부산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지금도 그 손실금을 내 개인 재산에 넣어서 한 달 변제금을 산정하시오라는 법원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회생법원하고 지방법원의 가장 차이점의 하나죠. 이게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나냐면,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, 여러분들.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A라는 사람이 전체 본인의 총 채무가 6천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. 한 달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이대로만 개인회생 들어가면 한 달 소득 200만 원에서 내 1인 최저생계비 144만 원을 공제하면 한 달 변제금 56만 원이 되거든요. 이것을 36개월 갚게 되면 2천만 원 정도 변제하게 됩니다. 변제율이 약 35%로 해서 이 사람은 모든 채무에서 탕감받게 돼요. 그러면 65% 탕감을 받는 거죠, 이렇게만 내면. 그런데 같은 B라는 사람을 제가 전제를 깔게요. A라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똑같아요. 다만
B라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만 바꿔볼게요. 이 사람 6천만 원 중에 주식 코인으로 잃어버린 손실금으로 발생한 채무가 4천만 원이 있다 하자. 그러면 A하고 이제 완전히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B라는 사람이 주식 코인으로 4천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너 4천만 원 잃었어? 그러면 너 4천만 원 개인 재산으로 잡아. 그러면 B는 4천만 원이 개인 재산이 되고, B라는 사람은 개인회생 한 달 변제금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무조건 4천만 원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돼요. 그러면 B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4천만 원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하려면 36개월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12만 원씩 납입해야 되고, 48개월 납입하면 84만 원씩 납입해야 되고, 60개월 납입하려면 66만 원 납입해야 됩니다. 그래서 4천만 원이 개인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6천만 원 중에 총 4천만 원은 무조건 변제를 해야 되니 67%짜리 변제율이 나옵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는 주식 코인 손실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56만 원으로 3년 납입하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, B는 36개월 갚으려면 한 달에 112만 원, 48개월 갚으려면 한 달에 84만 원, 60개월 갚으려면 한 달에 66만 원, 이렇게 변제해야지만 개인회생이 됐어요.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잃었죠. 이게 회생법원하고 지방법원의 가장 심각한 차이였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논의를 했지 어떻게 한다는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,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, 일부 이제 광주라든지 대구, 대전에 회생법원이 설립이 되면 아마 청산가치 반영을 안 하는 지금 회생법원의 기조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제 또 논의를 했던 게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2분의 1 산입 여부거든요. 채무 고민